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지금 현재 시간은 밤 12시가 넘었고요. 제가 오늘 수업을 10시간 이상 했는데 저기 우리 악마 PD가 저를 또 시킵니다. 왜냐면 뭐 업로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시킵니다. 어쨌든 뭐 시키면 해야 되니까 제가 월급 주는데 나를 시키네 저것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하는 게 맞고, 좀 요즘에 제가 녹화를 많이 안 해가지고 지체됐고요. 지금 현재 시점은, 녹화 시점은 밝히기 좀 그런데, 아무튼 전쟁 중이죠. 전쟁. 무슨 전쟁이냐? 한일 무역 전쟁, 뭐 무역 보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뉴스 보면서 좀 짜증나는 게,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보복을 당하지.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거죠. 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제 주변에 이렇게 일본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사용하는 충전기도 소니고, 마이크도 소니고, 그리고 야구 장비도 소니고, 소니란다. 미즈노고, 골프 장비도 미즈노고, 이렇게 내 생활에 많이 일본 제품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뭐, 그냥 산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앞으로 다른 거를 사야겠다. 그리고 이참에 뭐 애국 하는데 전 물론 애국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요즘에. 나는 비록 독립운동을 하지 못했지만 불매운동을 하겠다. 좋습니다. 그런 건 난 다 찬성하고 하는데 뭐 여행도 이제 안 갈 거고. 그런데 이런 건 하지 맙시다, 우리 학생들. 일본 제품을 지금 있는 거, 뭐 새로 사는 건 좀 그렇지만 있는 거를 쓴다고 해서 그게 매국이고 거기다가 뭐 침을 뱉고 욕하고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어차피 내 유튜브는 우리 학생들이 보는 거니까 학생들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쓰는 모든 게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그냥 싸면 쓰는 거예요. 싸면 쓰는 거고, 싸고 질 좋은데, 굳이 안 좋은 걸 비싸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같이 동등한데, 이번 경우에는 좀 자제하자, 쓰지 말자. 이게 나는 진정한 불매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나는 이 펜이 너무 좋아. 나하고 딱 맞아. 근데 일본 거야. 고민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쓴다고 해서 그게 매국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정신은 놓지 말자는 거지.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무조건 일본 거 쓰면 안 돼. 물론 저도 그렇다고 지금 이 충전기를 버리고 또 사?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주의하겠다. 대신 동등한 제품이라면 다 우리나라 걸 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고민이 들긴 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국이고, 야 여러분들 우리가 속된 말로 삼성 핸드폰 왜 씁니까? 예? 일본 거보다 좋으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뭐 이분법적으로 매국이니 친일이니 이런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선조들이 정말 피와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었듯이 저는 간곡하게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지만 우리도 할 일은 하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좀 이렇게 한 3분이나 벌써 말씀드렸네요. 확실한 건 뭐냐? 우리 민족은 강하다. 괜히 국뽕은 아니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으로 제압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좀 뭐라 그러나 이런 얘기하면 또 나중에 또 댓글에 막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은데 지지 말자. 지지 말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쫄지도 말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공개적인 방송이라 더 이상은 험담 못하고요. 수업 시간에 말씀 많이 드렸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전반적으로 이제 챕터 2에 나오는 건데, 좀 보겠습니다, 챕터 2. 나 옛날에는 이런 댓글 같은 거에 안 쫄았는데요. 요즘은 쫄아요. 댓글 무서워. 하지만, 소신이 있습니다. 쫄지 말자. 자, 시작합니다.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이에요. 열의 출입. 열이 출입이니까 열은 이제 뒤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화투까지는 안 나오고요. 발열이나 흡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반응에서 제가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 중화 반응이 현재의 중화 반응에다가, 이건 현재 중화 반응 대부분 다 양적 관계를 물어봅니다. 양론을 물어보는데 거기다가 화투에 나오는 농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가산, 1가 염기만 나왔는데 1, 2, 3가가 나와서 좀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양적 관계에다가 중화적정까지 나오니까 계산을 해야 되고, 이때 다시 1단원이 소환이 됩니다. 여러분들 1단원에서 계산 문제에 뭐가 나왔어요? 농도가 나왔죠?
이때 몰농도가 나옵니다. 이 몰농도 다시 소환되니까 다시금 공부하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 여기가 이제 사실은 산소나 뭐 전자, 그래서 산화환원의 정의를 물어보는 거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게 있어요.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현재에도 상당히 어렵게 나와요. 어렵게 나오는데 과연 이게 어느 수준까지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게 저의 관건입니다. 좀 지켜봐야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과거를 좀 보면 알아요. 2009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상당히 라이트하게 나왔다고. 그 전에 교육과정에서는 여기가 한 단원이었습니다. 아예 한 단원이었는데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겠구나 생각했지만 선택자 수가 많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파트를 킬러 문항으로 해갖고 상당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본다면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이미 개발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 문제를 건들겠어 안 건들겠어? 건들겠죠. 그래서 이쪽은 계속 킬러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합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산화수가 나오고요. 이건 통합과학에 안 배운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열인데 이거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의 정의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량계는 간단한 계산 정도만 하면 되니까 이쪽은 좀 파트가 좀 수위를 낮춰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중화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인데요. 전통적인 중화 반응은 우리가 사실 아레니우스예요. 물에 녹아서 산의 H 플러스와 염기의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이 되고요. 염이 됩니다. 근데 염은 우리가 크게 안 다룹니다. 그 중화열이 나온다는 거, 그 정도 하면 되겠고, 온도가 올라간다. 이런 포인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식도가 나와요. 산에서 H 플러스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면 OH 마이너스랑 만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물이 두 개가 생기고요. 나머지 얘들이 염이 된다. 염의 액성은 화투니까 다루지 않습니다. 자, 식으로 말씀드리면 HCl에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만나면 이게 물 되는 거고, 이렇게 만나면 염이 됩니다. 물론 수용 얘기예요. 이때 앙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루지가 않고 있는데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앙금을 얘기한다면 아마 다룰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자 이온 반응식이 나오잖아요. 주관식 볼 때는 이렇게 상태 표시 조심하시고 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런 거를 알자 이온이라고 하고, 그러면 아까 전에 염이 됐던 Na 플러스나 Cl 마이너스는 이게 구경꾼 이온이 됩니다. 구경꾼 이온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서 무조건 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구경꾼 이온이 염이다. 맞아요, 이거는. 근데 염은 무조건 구경꾼 이온이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염 중에서도 만약에 앙금이 생기면, 염 중에서 앙금이 생겨버리면 그것은 만약에 CaSO4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앙금이 생겨버리면 이것은 CaCO3라고 하자, 쉽게. 이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알자 이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자 이온은 꼭 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만 있는 건 아니고 앙금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알자 이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구경꾼 이온은 반응을 안 해야 돼요. 반응 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수용액으로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의 이용이 나오는데 이런 건 이제 뭐 그 수능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어떤 내신 전용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웃겨요. 난 항상 이거 볼 때마다 웃긴 게, 자, 꿀벌 또는 개미, 이게 산이에요. 물렸을 때 암모니아수 바른다. 병원 가라. 약 발러. 암모니아수가 집에 있지도 않고요. 만약에 암모니아수를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물에다가 엉덩이를 담그시고요. 뽕뽕뽕 뿜으세요. 그러면 뭐 암모니아 좀 나오겠죠. 암모니아 나오니까 이게 물과 만나서 암모니아수가 되겠죠. 됐나 안 됐나는, 이게 염기성이 됐나 안 됐나는 내가 말하고도 더럽다. BTB를 넣어보면 알아요. BTB가 노초파니까 이게 푸른색으로 변했다 라고 하면 됐구나. 그리고 발라. 말 되겠냐? 안 되겠지. 그래서 얘네 제가 이런 걸로 농담을 수업 시간에 해가지고 그게 뭐 짤강의 뿜인가 뭔가 해가지고 계속 돌려 나오는데, 근데 말이 그렇다는 건데 거기에 뭐 진짜 되네 안 되네, 자기가 뭐 생화학자인데 어쩌고, 어쩌라고 그러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무튼 개미나 꿀벌의 침에는 혹은 산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개미산이라고 하는 게 COOH, HCOH. 여기에
암모니아수 염기성 바른다. 그 다음에 비린내 나는 생선에 뭐 혹은 회라고도 해요. 생선회가 있으면 레몬즙을 뿌려준다. 이것도 나 이런 것만 나오면 짜증이 나. 야, 회가 비린내 나잖아요? 그러면 버려. 상한 거야. 뭔 회에서 비린내가 나니? 약간 그 생선의 냄새는 나긴 해. 하지만 비려 이러면 뭐야? 이거 상한 거야. 버려. 그리고 레몬즙은요. 그 단백질 덩어리인 회에다가 직접 뿌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푸석푸석해져. 단백질에 변성돼 가지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네가 먹는 초장이나 간장에다가 착 뿌려서 먹는 거야. 야, 참 이해가 안 가. 자, 위산이 아파. 위산이면 이제 산성이 있죠. HCl이 있으니까. 제산제는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마그네슘에다가 OH2 붙이거나 알루미늄 OH3를 붙이죠. 이렇게. 그래서 뭐 알마겔 이게 그 상품 이름인데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겔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산성화된 토양에 H 플러스가 많으면 석회가루 뿌립니다. CO3 같은 거 혹은 CaO 석회 가루를 뿌려서 물과 만나서 OH-가 나와서 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뭐 산성화된 토양에다가 뿌린다. 염기성 뿌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미생물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약염기를 집어넣거나 해서 약염기를 가지고 중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자, 비누로 머리를 감았다 했을 때 식초를 뿌린다. 하지 마. 말이 이렇다는 거야. 비누로 감으면 냄새 나요. 냄새. 하지 말고 비누가 염기성이에요. 염기성이라서 염기성은 이제 단백질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좀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컨디셔너를 한 번 더 해요. 린스를 하거나. 남학생은 잘 모를 겁니다. 식초 이론적으로 그렇다. 예, 진짜 뿌리지 마라. 이게 과학의 원리하고 생활은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양적 관계 H 플러스하고 OH는 1대1로 반응한다. 그래서 만약에 140개 대 100개 있으면 이게 한 개 반응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100개 생기고 남아있다. 그럼 똑같이 100개 생기는 거고 중성이고요. 염기성이 OH-가 있으면 이게 한 개 반응물입니다. 그래서 한 개 반응물만큼 물이 생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H 플러스가 하나, 그럼 1가산, 2개면 2가산, 3개면 3가산, OH가 하나, 1가염기, 2가염기, 3가염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H 플러스가 만약에 농도로 나온다면요, 몰 퍼 리터가 되겠죠? OH 마이너스도 농도가 나오면 몰 퍼 리터가 되겠죠? 서로 같아야 되거든요? 1대1이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부피를 곱해주는 이유가 몰 퍼 리터니까 리터 곱해주면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N은 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MV는 NMV다. 이 공식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NMV는 NMV다. 자, 그럼 제가 예제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도씨에서 0.1몰 농도 200ml, 200ml를 0.2L도 하건 아니면 200으로 쓰고 싶다면 그대로 미리미리를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HCl이니까 1가죠. 0.1몰 농도죠. 그 다음에 저는 그냥 200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 0.2몰 농도의 1가니까 1 곱하기 0.2가 되고요. 부피는 그럼 이렇게. 그쵸? NMV는 NMV다. 다시 한번 볼까요? NMV는 NMV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얼마 나오니? 이게. 여기가 100ml가 나오겠죠? 그럼 정답은 100ml가 되겠다. 그러니까 항상 ml로 물어보기 때문에 뭐 0.1L가 되겠다. 이래도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그 리터로 해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몰 퍼 리터니까 같이 리터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이건 2가죠. 그럼 2 곱하기 0.1 곱하기 400은 얼마야? 1 곱하기 0.1 곱하기 6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pH는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쪽이 얼마예요? 이쪽이 0 하나 지워지면서 1 되니까 80 되겠죠? 이쪽은 얼마입니까? 0 하나 지워지면서 60이니까 60 되겠네? 사라지고 나서 얼마 남아요? 그러면은 20의 H 플러스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NMV는 NMV를 하시고 나서 60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20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몰수로 따질 때 이럴 때는 좀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래버리면 숫자가 엉켜버리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 곱하기 0.1 곱하기 이때는 0.4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 단위 환산해야 되니까.
딱 떨어지면 모르겠, 너 부피가 얼마니라고 하면 딱 대답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남아있단 말이에서 한 번 더 할게요. 1 곱하기 0.1 곱하기 얼마야? 예, 0.6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지워지고요. 이렇게 지워지고, 맞죠? 0.1 지워지고, 여기가 8 되고, 여기가 0.6 되니까 0.2 몰에 뭐가 남아있다? 몰 농도의 H 플러스가 남아있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H 플러스 남아있으니까 pH를 구하래. 그럼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자, 다시 한번 pH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로그의 2에다가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2 빼기 로그 2가 되겠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로그 2를 줍니다. 0.3으로 주니까 2 빼기 0.3이니까 1.7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화적정을 한번 볼게요. 중화적정은 이게 이제 미지용액이에요. 자, 미지용액. 미지용액은 농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용액을 만들어서 페노프탈레인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피펫은 꺼낼 때 쓰거나 옮길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뷰렛은 좀 용량이 크죠. 그래서 여기다가 표준용액은 만드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 1단원에서 표준용액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넣고 샥 해서 색깔 변할 때까지 붓는데요. 이때 이게 좀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종말점 이런 말 나오는데 아마 배우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안 배웠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화점과 종말점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지시약 색깔 변화가 돼가지고 눈으로 봤을 때 종말점이다 할 때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 그걸 종말점이라 그러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지용액과 표준용액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여기 한번 더 할까요? 그럼 내가 측정해야 되는 건 뭐냐? 측정해야 될 거는 표준용액의 부피는 측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준용액은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중화점은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인데, 종말점은 지시약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부피를 쟀을 때 그때를 종말점이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시약 변색 구간이 있고요. 지시약이 우리가 이제 산, 중, 염가 다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에서 색깔이 무무빨이니까 염기성 전문 지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는 거꾸로 빨 놓으니까 산성 전문 지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변색 구간이 그래요. 그래서 애매하면 가운데에 있는 브로모, 티몰, 블루 용액을 쓰면 된다.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pH 7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화 반응할 때 pH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뭐 염기성을 사용하거나 산성을 사용하거나 중성을 사용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화2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약산성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pH 7이 이 정도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산성을 쓰게 되면 이렇게 변색 구간이 변하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염기성을 지시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페노프탈레인은 여기에 쓰이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메틸 오렌지고 BTB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근데. 자, 중화적정 모델이 나오는데요. 중화적정 모델 나옵니다. 이때 이 이온수 변화 그래프 있죠? 요거 정말 잘 관찰하셔야 돼요.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뭘 보냐면요. 여기 스타트를 봐요. 스타트에서 있던 게 바로 처음에 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만약에 뭐 2N개다. 2N개라고 한다면 반응 안 하고 쭉 가는 게 Cl-. 이게 이제 N개가 되겠죠. 2N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사라지는 거. 이게 이제 알자 이온이에요. 이게 이제 H+가 되겠고. 처음부터 반응 안 하고 계속 쌓여가지고 올라가는 거, 요게 N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없다가 반응 끝나면 뿅 나타나는 거,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OH- 되겠고. 재밌는 건 중화점까지 전체 이온수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면 사라지면 채워주고 사라지면 채워주니까 변함이 없는데, 중화점 이후에는 뿅 하고 증가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이거는 바로 일가산과 일가염기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염이 앙금이 안 되는 거. 앙금이 안 될 때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가산을 쓰면 다른 그래프가 나와요. 그거는 제가 좀 심화 강의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성, 중성, 염기성은 뭘 보냐면은 이걸 보는 거야. 여기. 아, 이게 중성이구나. 이거 중심으로 봐가지고 이쪽은 산성이고 이쪽은 염기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말 나온 김에 해줄까? 네, 한번 해봅시다. 한번. 자,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키워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H2SO4에 CaOH2가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요 반응식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화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지켜보세요. 자, 이렇게 앙금이 됩니다. 얘가. 이 식은 산성이고 중성이고 아니라 이건 무조건 언제 쓰는 거야? 이거는 중성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을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렇게 보면요. X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CaOH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다가 중화점을 하나 잡아두세요. 잡아두시고 여기다가는 N, 여기다가는 EN 이렇게 표시합니다. 왜 N, EN이냐면요. 이미 나는 H2SO4가 EH 플러스에 더하기 SO4 E-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갑니다. 이게 여기가 바로 H 플러스 자리죠. 그럼 여기는 바로 뭡니까? SO4 E-의 자리예요. 그러면 자, H 플러스도 반응해서 중화점까지 사라지고요. SO4 E-도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1대1 대응이니까 이렇게 2가 있으면 CaE가 플러스는 어디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는 게 CaE가 플러스고 OH-는 두 배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게 OH-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이왕한 김에. 자, 이번에는 H2SO4에다가 NaOH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면 NaOH는 얘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EH2 나오는 거 맞고요. 더하기 Na2SO4가 되죠. 이거 AQ입니다. 이거는 앙금이 안 돼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보세요. 자, 그래프 그려놓고 마찬가지야. N, EN 그리고 중화점 잡고 내려 무조건 이렇게. 그럼 넌 누구냐? 난 H 플러스야. 넌 누구냐? 난 SO4 E-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갑니다. 이번에는 Na 플러스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1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똑같이 Na 플러스가. 그런데 OH-는 어떻게 될 거냐? OH-는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 죄송합니다. 이게 OH-고요. Na 플러스는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Na하고 요 각을 맞춰가지고. 이게 Na 플러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현행까지는 안 나왔었어요. 그리고 전체 이온수 좀 볼게요. 얘는 전체 이온수가 처음에 몇 N개야? 3N개죠. 근데 반응 끝날 때 어떻게 돼? 없지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3N개로. 이게 전체 이온수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전체 이온수가 어떻게 될 거냐? 보겠습니다. 전체 이온수가 처음에 3N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3N개가 몽땅 다 0이 되는 게 아니야. 보세요. 3N개가 이렇게 0이 되고 갔을 때 이 NA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쵸? NA가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 잘 선택하셔야 돼요. 중화점은 NA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2까지밖에 안 가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얘를 보는 거야. 몇 개야? 이온이 3개죠. 그리고 중화점이 됐을 때 몇 개입니까? NA하고 SO4까지 해가지고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했네. 제가 미쳤나봐. 죄송합니다. 미쳤나봐. 자, 미쳤나봐요. 요게 SO4 E-죠. 미쳤나봐. 예. 자, 그러면 미쳤나봐라 그랬나? 미쳤나봐요. 예, 발음이 안 되네. 자, 그러면 좀만 더 봅시다.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중화점까지 쭉 똑같이 갑니다. 그렇죠? 왜냐면 3개고요. 반응 끝날 때도 몇 개야? 3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쭉 똑같이 가다가 이번에는 4개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각도가 그냥 처음에는 만약에 앞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면 얘는 좀 더 급격히 올라가겠죠. 요 차이예요. 그래서 요건 잘 안 나와. 근데 요게 잘 나오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중화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 편하면 읽어보시는데 이렇게 모식도로 나올 때 이런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었구나.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실험 도구에서 피펫은 정확히 측정할 때 사용하는 거고 뷰렛은 표준 용액에서 부피를 측정할 때 쓰는 거고 여기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라벨이 있어요. 라인이 있어. 이 라인이 바로 만약 1리터다. 그러면 1리터짜리 라인이 있습니다. 100ml면 100ml짜리 이렇게. 이걸 바로 부피 플라스크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제가 이제 슬쩍하고 안 하고 넘어갔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표준용액 만들기 할 때 NaOH를 한 번만 해드릴게요. 0.1 몰농도를 만들어 봅시다. 0.1 몰농도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할 때 답답해. 근데 수용액 0.1 몰농도 수용액 500ml 만들기라고 해봅시다. 한번 예를 들어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좀 확대해 볼까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나의 공식이 있어. 유네스코 공식 1000분의 얼마분의 500분의 이렇게요. 그 다음에 분자량 화학식량 40이고 W가 얼마다? 0.1이다. 그럼 10분의 1이다 이 말이죠. 2분의 1이잖아 이게. 그래서 2분의 1이니까 40분의 2W가 10분의 1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됐니? 그럼 이거는 얼마야? 20분의 W는 10분의 1이다. 이거죠. 지워지고요. W는 얼마다? 2g이다. 이렇게 그냥 좀 복잡하지만 저는 항상 이 루틴으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2g을 물 한 100ml에다가 2g을 넣어요. 그래서 섞습니다. 섞은 뒤에 이 펀넬이라고 하죠. 깔때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부피 플라스크를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500ml짜리 갖다 놓고요. 부어요. 부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100ml가 차겠죠, 이렇게. 근데 막 여기 묻고 막 지저분하고 막 그럴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디스팅 워터. 증류수로 물을 쫙 부어갖고 500ml를 만들죠. 이때 중요한 건 500ml가 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 실제로 들어간 물의 양은 500ml보다는 당연히 적겠죠. 왜냐면 용질 2g이 여기 있으니까. 오케이? 되게 한다는 거 무척 중요해요. 요거 다시 소환시키는 건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 몰농도 계산 어떻게 했습니까? 몰농도 1000분의 V분의 N분의 W야. 이거 내가 만들었다. 이거 많이 쓰는데 내가 만든 거고,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MV분의 1000W 마치 공식인 양 하는데 유사품이야. 근데 어떤 것도 사용해도 상관없고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뭐 과외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아 좋아요. 제 거 갖다 쓰세요. 대신 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야, 옛날에 그 사람이 만든 거를 좀 사용했어. 요 한마디면 저는 저의 모든 공식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농도 환산하고 막 이런 거 내가 기가 막힌데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 예고 좀 할게요. 다음 강의는 이거에 대한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예,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문제풀이는 언제? 다음 강에서. 됐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클로징 해야지. 이게 아직 습관이 안 돼갖고요. 어디 갔니? 예. 제가 오늘 좀 오프닝에서 좀 무거운 멘트를 좀 했어요. 했고, 뭐 애국인이 반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애국은 못해도요, 친일은 하지 맙시다. 예, 그 정도까지만 하고, 뭐가 우리 조상님한테 도움되는 건지 각자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나라의 미래다 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예, 사실 저한테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처럼 그렇게 하라면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끝!